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하던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이 영상을 키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니? 네, 저는 되게 약간 여러 차례 잃어봤어요. 그러니까 애증의 존재들을 여러 차례 잃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이 남긴 슬픔과 공포가 제 몸에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근데 아빠를 뭐 제가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빠는 아빠잖아요. 저도 아빠 사랑받고 싶었고 뭐 그랬을 테니까. 아빠가 자살을 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장례식 다 치르고 이제 제가 다시 학교에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아빠 돌아가셨던 그 날에 뭔가 무거움과 슬픔과 쓸쓸함이 느껴져요. 아직도 슬프다. 이런 거 다 해서 뭐 하지?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왜냐면 죽음이 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쓸쓸함과 슬픔.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침에 그걸 느끼면서 학교에 가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또 뭘 하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그런 일 있었어? 뭐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뭘 말하든 이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고 그래서 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슬프다. 왜 우리 아빠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술 먹다 죽었을까? 짜증나.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그 슬픔과 그 짜증에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됐지? 왜 우리 아빠는 정신을 못 차렸지? 그런 슬픔과 짜증.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슬픔과 짜증이 약간 오고 가요. 오고 가고 뭔가 항상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항상 그 슬픔과 짜증을 오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도 뭔가 나 오늘은 이거 숙제 다 하고 오늘 이거 TV 보고 내가 좋아하는 춤추고 내가 좋아하는 책 봐야지 이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이렇게 가만히 TV 봐요. 멍 때리면서. 근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느낌이 몸을 지배하고 저는 그 몸의 느낌을 따르고 있죠. TV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의욕 없어. 힘들어. 우울해. 이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만약에 제 친구들이 3시에 저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3시가 됐는데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전화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우리 아빠처럼 죽은 거 아니야? 얘도 우리 아빠처럼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었어요. 제 패턴이 보이세요? 제가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날 제가 했던 생각과 감정을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죠. 무한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그 아빠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서 슬프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빠가 뭐 끝까지 술만 드시고 그러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이게 있겠죠.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잃으셨을 테니까 이제 집에 와서 저처럼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도 문득 걔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쓰라리고 걔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 한쪽에 구멍이 너무 크고 이게 느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 제 서론을 풀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왜 겪냐면 우리 뇌와 몸이 그때 받았던 충격, 그때 느꼈던 슬픔과 공포 속에 잠식되어 있어서 일어나요. 우리가 축구 보고 감동을 하고 뭐 콘서트 보고 감동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축구 경기를 보고 나오고 그 콘서트 경기를 보고 나오면 뭔가 공기가 다르고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함으로써 몸과 뇌가 바뀐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몸과 뇌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 당연히 여러분이 정신과 치료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미술 치료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런 거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슬픔에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 치료라는 거는 1시간, 2시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집에 있는 7, 8시간, 우리 일상 7, 8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거기에 관한 방법이거든요. 그건 바로 명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명상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결정도 안 하고 어제 했던 거를 되풀이하겠다 이거예요. 핸드폰을 키면 사실 과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과거 친구들한테 카톡했던 거, 과거 일했던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서 그냥 과거와의 연결만 돼서 내가 할 것만 기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싶은 건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킨다면 그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과정이 어딨죠? 없죠, 여러분. 그냥 어제랑 똑같이 살겠다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고 핸드폰은 켜지 않으시고 이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상이 뭐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밝힌 닥터 조 디스펜자님의 명상인데 우선 내 몸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느껴요. 내 몸이 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눈썹과 얼굴 근육을 느끼고 내 목에 어떤 공기가 통과하고 있는 느낌을 느끼고 내 어깨가 굳어 있다면 그 굳어 있는 느낌을 느끼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심장이 뛰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이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느껴보면 몸에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슴 느꼈으면 배 느끼고 숨을 정말 조금만 부드럽게 쉰다고 생각하고 이 몸의 감각들을 다 느껴요. 발끝까지 느끼면 내 몸의 생각이 뒤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내가 금방 이 몸을 느끼면 붙잡아지네.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간을 느끼시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 얼굴, 어깨, 내 주위 공간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방, 내가 있는 집 주위의 어떤 카페까지 계속 공간을 계속 연속해서 느끼시는 거예요. 몸한테 명령을 하세요. 나는 지금 이제 방 안 전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느낄 거다. 그 다음에 이 우리 집 전체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느낄 거다. 이러면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면 이 앞에 과정과 이것까지 한 5분 정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조용해졌네. 뭔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확장됐네. 뭔가 내가 좀 넓은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명상 시작인데 내 몸에 어디에 그 슬픔이 남아있나를 인지하세요.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힘들어하시는 감정이 슬픔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인지를 하세요. 내 가슴이 진짜 답답한
그 화가 있다. 내 가슴에 진짜 슬픈 슬픔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치료사 선생님들이 뭐 여기 제가 어깨 돌릴 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치료하실 때. 그것처럼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내 가슴에 슬픔이 있는데 약간 뭉친 느낌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네. 이렇게 그대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지켜보세요. 나는 슬픔 때문에 어디 가서든 슬프다는 딴 생각밖에 안 했다. 나는 이 화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맨날 친구들한테 화낼 말만 찾았다. 아니면 내 자신에게 계속 화냈다. 왜 그랬냐고. 또 나는 이 화와 슬픔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있기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등 그렇게 내 자신의 하루를 어떤 브이로그를 본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이 슬픔과 화를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구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구나. 친구한테 화낸 게 이 화를 없애기 위해서였구나. 근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이제 제3의 존재한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느님, 신, 우주 다 좋아요. 근데 그 제3의 존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왔던 말. 사실 나는 그 친구가 죽은 게 내 탓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다. 화가 느껴진다. 라든지 사실 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너무 겁난다. 라든지 여러분이 숨겨왔던 두려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르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슬픔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기뻐하고 집중하면서 다르게 살고 싶다. 난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그만 화내고 싶다. 이런 걸 밝히고 그 3의 존재한테 밝혔으면 내 스스로 그 감정이 뭔지 다시 인지한 후에 이건 소리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3의 존재한테 말하는 건 소리내서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은 소리내서 해주세요. 화면 화, 공포면 공포.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 공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에서 이제 그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짓눌러 왔던 비밀을 제3의 존재에 말하고 그 감정의 이름을 말하면 그 감정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몸이 이렇게 더 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후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경험을 하시면 돼요. 가슴을 느끼면서 내가 사실 원하는 건 이거야.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그거를 경험을 하세요.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겠죠? 그럼 이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지켜봤잖아요. 내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다시 사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명상을 하면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슬픔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쁨으로 좀 더 집중해야지. 내가 괜히 화풀이하고 친구들한테 못된 말 많이 했는데 아니면 내 스스로 못된 말 많이 했는데 그거 쓸모없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그러고 일상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화내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한 기쁜 사람으로 다르게 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몸 안에서 기계적으로 그 순서를 따라가던 게 방해가 되겠죠. 내가 다른 감정으로 나는 이런 습관이 있었고 이런 감정의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를 연습했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 하면 돼요? 마지막은 전에 내가 반복했던 습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반복했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난 그냥 남 탓만 했구나. 내가 이걸 반복했지만 나는 맨날 그냥 세상 원망하고 하늘 원망하고 이것밖에 안 했구나. 이걸 반복해서 뭐하지?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다시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짧게 걸리면 명상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 20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20분 후에 다시 일상을 시작하시면 진짜 어제 아침과는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슬픔이 크다는 건 그 감정의 무거움이 아직 몸에 무겁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무거움은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의식적인 노력은 그냥 남한테 터놓고 그냥 터덜터덜 치료를 갔다 오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죠? 그러고 다시 화내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일상을 다시 살아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진짜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3의 존재에다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터놓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나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 이러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새로운 게 올라오기도 해요. 사실 내가 이 친구의 죽음 때문에 슬픈 줄 알았는데 사실 화가 난 거였구나 하고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젠 우린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몸의 감정을 하나하나 걷어내가 갖고 내가 퍼 올리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점점 덜어지는 거구나. 내가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약이다 이게 아니라 명상을 할수록 덜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철학적인 위로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고 삶은 소중한 존재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노력을 해보시고 실제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제보다 나아진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하니까 나아지네. 내가 항상 그 사건이 있기 전날로 돌아가는 것만 바래왔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스스로 직접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은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디 학교 갔다 와서 회사 갔다 와서 약속 갔다 와서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명상을 해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20분, 30분 틈 이걸 하는 게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